안녕하세요. 최공재의 더러운 맛. 방금 또 생방송하고 나서 다음 주 녹화분을 미리 찍으려고 하니까 좀 어색한데요. 오늘은 아까 채팅방에서 못 드렸던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께 질문하실 때 제가 우파 감독이 된 사연을 좀 알고 싶다고 해서 오늘은 그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많이 했던 얘기예요. 또 제가 쓴 책이 있는데 그 한국 영화의 침을 뱉어라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도 이제 제가 영화를 하게 된 계기부터 이렇게 싸우게 된 계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짧게 설명을 드리면 원래 저는 사진쟁이였습니다. 강남 논현동에서 사진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카메라를 잡는 게 무서워졌어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들이 굉장히 슬픈 가족인데 사진상으로는 어쨌든 행복하게 보여야 되고 웃는 모습을 찍어야 되는데 왠지 그걸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 사진 찍는 거, 상업사진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사진 일을 때려치고 이제 비디오 가게를 했죠. 근데 비디오 가게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영화 모임을, 이렇게 취미로 영화 모임만을 좀 다녔었습니다. 뭐 시골에서 서울에서 올라와가지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이제 대인 관계를 이제 만드는 것도 필요했지만, 그 타지에서 살면서 내가 이제 좀 뭔가 즐길 수 있는 많은 재미거리를 찾아야 돼서 영화를 너무 좋아했었던 세대였기 때문에 영화 모임 들어가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영화 얘기도 듣고, 영화인들과도 영화인들과 좀 친해졌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영화를 할 거라고 생각해도 못했습니다. 영화는 특히나 좀 누군가 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뇌구조가 다릅니다. 문화예술인들과 일반 사람들과는. 어떤 감성적이거나 어떤 그 표현력이라든가 어떤 뇌구조가 다른 어떤 특별한, 그것도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면 문화예술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을 한다라는 게. 근데 그나마 영화는 좀 다르죠. 영화는 이제 산업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감독을 제외하고, 촬영 감독과 감독을 제외하고는 조명이라든가 뭐 제작부, 그다음에 프로듀서죠. 그다음에 제작자, 돈을 대주고 하는 사람들은 굳이 그런 감성적인 부분이 필요 없어서 감성과 이성의, 자본과 예술의 논리가 두 개가 합쳐져야만이 만들어질 수 있는 종합 예술이었기 때문에 감히 다른 것도 떠나서 할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제 꿈은 그림,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화가가 될 능력이 안 돼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진을 배우게 돼서 사진 일을 밥 먹고 살다가 어떤 한계점,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뭔가 보여주고 싶은데 그걸 억지로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감정 상태가. 그래서 그냥 좋아하는 영화, 비디오 가게, 당시 또 비디오 가게가 좀 유행을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IMF 터져가지고 막 외환위기 오고 막 이래가지고 실업자들이 많아서 비디오 가게 상당히 잘 됐습니다. 돈도 좀 벌었고 그때 저도. 그러면서 이제 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좀 입원한 적이 있죠. 거의 날밤새기로 일하고 뭐 하면서 근데 하다가 지금 병원에서 그걸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봤죠. 아주 막 말기암으로 해서 죽어나가는 사람들 딱 보는데 그 사람들의 자식들의 모습을 봤어요.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밖에 나가 담배 피면서 저 노인네 이렇게 빨리 안 죽어. 저 빨리 죽어버려야 이 재산 우리가 나눠갔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모의 죽음을 앞두고 그냥 돈 얘기만 하는 그 자식들 딱 보는데 그때 저도 돈밖에 몰랐었거든요. 워낙에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돈 버는 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 새끼 나중에 결혼해서 그때는 결혼한 상태였으니까 애가 태어나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면서 와이프랑 열심히 돈 버는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뭐 대출 받긴 했지만 아파트도 20몇 평짜리 사가지고 좀 잘 살고 비디오 가게도 내고 해줄 정도 했으니까요. 차도 그냥 현금 주고 샀으니까 차도 그냥 현금 주고 샀습니다. 그때. 근데 그 차를 지금까지 타고 다니고 있죠. 22년째. 그러다가 이제 영화를 배우게 되고, 근데 그러다가 비디오 가게를 하면서, 수많은 영화들을 만나게 됐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상업영화 쪽에서만 보던 그 의리번쩍하고 멋있고 위대한 영화들이 아니라 정말 쓰레기 같고, 완전히 누가 그냥 지나가는 애가 만들 만한 그런 영화들인데
그런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국내에 수입되고 비디오 가게로 나와서 사람들한테 보여지는데 사람들이 그걸 또 재밌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그럼 나도 영화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했고 내가 만들고 싶은 영화가 아직 한국에서는 한 번도 만들어지지 않은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걸 내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어차피 죽을 거 이름 석자를 남겨야 된다면 내가 뭘로 남길까 했을 때 영화라는 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영화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30 넘어서 영화를 시작하다 보니까 충무로 영화판에서 안 받아준 거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조감독이나 이렇게 쓰려면은 이제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 때려치우고 나온 애들도 있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조감독 생활을 막내 생활부터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나이 30에 이제 연출부 막내로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했죠. 그래서 이제 스태프들이 받아들인 것도 부담되고 해서 제가 영화사를 직접 차리고 아파트를 팔아서 직접 차리고 이제 영화 사업을 이제 시작하면서 제작자와 영화 감독을 이제 동시에 하면서 했었는데 쫄딱 말아 먹었죠. 쫄딱 말아 먹고 그러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당시 이제 영화 평론을 쓰는 어떤 알바를 모집한다는 이제 시내 21 광고를 보고 거기다가 이제 영화 평을 몇 개 써서 보냈는데 다 시내 21에서는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다른 데서 우연하게 그게 이제 그 뉴라이트 연합이라는데 뉴라이트라는데 시대정신 계열의 뉴라이트라는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영화 평론을 한번 써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그 전에 내가 냈던 걸 보내줬더니 난 좀 파격적일 줄 알아서 거기서는 안 받아줄 줄 알았더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칼럼을 쓰고 했는데 한 번씩 쓰다 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으로 바뀌었고 그러는 와중에 두 가지 사건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러는 와중에 저는 이제 독립영화 쪽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죠. 상업영화 쪽보다는 이제 어린애들하고 해서 작은 영화들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니까 독립영화들하고 애들하고 맞아서 술을 마시는데 얘네들이 영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치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정치 얘기는 아니고 이러면서 하면서 정부 비판하고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나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먹고 살아야만이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이거밖에 없었는데 가지고 저는 영화를 하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반드시 상업영화가 필요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더라면 독립영화, 저예산 영화도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자 하고 시작을 했다가 망했죠. 근데 알고 봤더니 유럽에서는 그게 활성화가 이미 돼 있었던 거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뭐가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자꾸 얘네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왜 저러지? 얘네들이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스크린 쿼터 논쟁이 이제 터졌을 때 칼럼을 썼는데 거기서 칼럼에서 아주 신랄하게 그 스크린 쿼터 그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비판을 했죠. 근데 그때 이후부터 이제 걔네들이 갑자기 나한테 우파라니 뭐니 하면서 막 각을 세우고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어디서 듣보잡 감독 듣기 주제에 단편영화 한두 편 만든 놈이 감독이랍시고 하고 별 소문이 다 이제 돌면서 이제 욕을 이제 바가지로 먹었죠. 먹었는데 왜 그러지? 아니 이건 내 개인의 생각이고 의견일 뿐이고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김대중 정권에서 그렇게 돈 대줘가면서 그냥 나라 돈으로 영화 편하게 만드는 놈들이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지? 그때 한국 영화 그때 르네상스니 뭐니 하면서 극장가를 갖다가 장악하고 있을 때 한국 영화에 대한 찍소리 안 하는 것들이 왜 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저렇게 스크린 쿼터 난리치면서 자기들이 뭘 해야 되는 거고 특히나 독립영화, 상업영화 쪽에서는 찍소리 별로 안 하고 있었는데 독립영화 쪽에서는 이 자식들이 그럼 스크린 쿼터 없애려면 메이저 쿼터제를 빼고 스크린 쿼터가 메이저 영화들이었으니까요. 빼고 마이너 쿼터제를 들이자. 난 대안까지 제시를 했죠. 너희들이 그런 걸 원한다면 마이너 쿼터제로 가면 될 거 아니야. 독립영화관의 어떤 개봉일을 허하는 형식으로 왜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냐. 근데 나를 공격을 해요. 근데 희한하게 뭐냐면 조금 지나니까 자기들 영역 안에 있는 어떤 영화 감독, 그것도 독립영화 감독입니다. 그 사람도. 그 사람도 딱 그러는 거죠. 저한테 그 사람이 저랑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좀 점잖게 얘기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만 또 수긍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갑자기 네 편, 내 편 나눠서 하는 거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일까? 왜 얘네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한국 영화 역사를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 스스로가. 왜 얘네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하면서 역사 공부를 쭉 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 역사에 대한 관련 자료도 다 좌파들이 만든 거였죠. 특히 지금 부산국제영화제 재단의 그 이사장으로 그냥 내가 반 죽여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오히려 더 크게 올라오신 이용관 씨 그분의 책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한국 영화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1979년도에 서울대에서 얄라셩이라는 영화 동아리가 만들어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영화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12.12 사태가 터지고 그 다음에 바로 서울대 얄라셩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 대학생 동아리 연합회가 전국 대학생 영화 동아리 연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얘네들이 모토가 뭐였냐면 영화를 공부하자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모토는 뭐냐면 영화는 투쟁수단으로서의 도구다라고 합니다. 걔네들이 아예 선언을 합니다. 뭐지? 그랬죠. 그걸 처음에, 그런데 그것을 좌파들이 썼어요. 제가 뭐 기원한 게 아니라 좌파들이 자기들이 자랑스러운 한국 독립영화 역사에다가 자랑스럽게 써놓은 글입니다. 그러니까 투쟁수단, 그럼 뭘 어떻게 투쟁이지? 라고 또 이제 역으로 또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얘네들이 추구했던 사회주의. 그리고 군사 정권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뭐 그걸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사회주의 추구를 했었고, 왜 그걸 제가 정확히 인지를 하냐면 저희 형이 운동권에 있었고 당시 운동권 87년도 386 운동권들의 활약상을 제가 다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사람이고, 뉴라이트라고 해서 그때 제가 칼럼을 썼던데도 그 운동권들의 전향자들이 술 먹으면서 나한테 얘기했던 걸 내가 다 들어서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 웬만큼 알고 있죠. 오히려 우파에서 연구했다는 사람보다 솔직히 제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좌파들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게 매치가 딱 되면서 얘네들이 추구했던 게 그거 있었고, 그렇게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좌파들이 흔히 말하는 그람시의 진지전, 그러니까 그람시의 진지전도요, 솔직히 말해서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람시의 진지는 여기는 별로 없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었죠. 그리고 지금도 우파에서는 뭐냐면 그람시의 진지전이 87년도 서울의 봄이 끝나고 나서 87년도부터 그람시의 진지전이 실시됐다. 노태우가 되니까 사람들이 또 실망을 해가지고 뭐 거기서부터 이제 진지전으로 가야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사람과 91년도에 이제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대안을 찾기 위해서 그람시의 진지전을 펼쳤다라는 어떤 세계사적 관점에서 놓는 사람들이 있지만, 한국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이미 1979년도 12월 달에 얄라셩의 등장 이후부터 진지전은 시작됐고요. 그 진지전의 첫 진지가 문광부였던 거죠. 그것은 이제 여기서 또 역사인지 뭐 하려면 설명이 기니까 펜앤마이크에서 제가 강연을 했던 방송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봐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면서 한국 영화가 정치적으로 변질됐다. 이건 영화계가 아니라 그냥 정치판의 기생충들이라는 답을 얻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겁니다. 그러면 걔네들 잘 보이면 되고 수긍하면 되잖아요. 내가 영화를 찍고 싶었고 영화로 돈을 벌고 싶었으니까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싫었어요. 저는 그게. 그냥 그놈들한테 타협하는 게 싫었고, 그네들이 하는 그 말이 나는 너무 싫었어요. 그냥 뭐라고 하나, 거지 근성을 좀 바탕으로 할까요?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서 뭔가 성공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꾸 국가 돈만 바라고 남이 뭔가를 해주길 바라고, 자기는 딱 앉아서 난 예술가야. 난 예술가니까 뭐 또 뭐가 한 게 있어 뭐 예술이라고 하지. 나한테 듣보잡하는데 쥐들도 여러분들 해운대 국제영화제 부산 국제영화제 가면 밤마다 해운대 쫙 술 마시는 분들 다 감독들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감독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단편 영화 하나만 찍어도 감독이에요. 유명 감독이냐, 무명 감독이냐, 대단한 감독이냐, 쓰레기 같은 놈이냐, 이 차이인 것 뿐이지. 감독이란 타이틀은 별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걔네들이 이제 공격을 할 때는 이제 뭐 저한테는 듣보잡 하는데 지들도 듣보잡은 더 많죠. 그 듣보잡들이 저를 욕하는 거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하고 이상하게 합의를 보는 게 싫었어요. 걔네들한테 가면 편하게 나도 영화 찍을 수 있을 것 같고,
걔네들하고 친해지면 그래도 뭐 조그만 독립영화도 한두 개 찍어가지고 걔네들 살살 굴려서 하면은 나도 좀 돈도 좀 벌 수 있을 것 같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싫었어요, 이상하게. 왜? 걔네들의 생각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칼럼을 쓸 때 계속적으로 이제 나는 내 얘기를 계속 했죠. 나는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 주장을 하는 거고, 네 허구한 날 표현의 자유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지금 다른 얘기, 표현의 자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건데 너랑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하지만 다르면 인정하면 되는 거지 왜 그걸 못 잡아먹고 니들은 이렇게 안달을 하냐라는 식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봉준호 감독의 괴물 논쟁으로 해서 이제 아예 그냥 저도 막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었고, 근데도 변함이 없었어요, 저는. 오히려 그냥 차라리 그때까지만 해도 왜 저렇게 했는지, 근데 그때부터 제 의문이 약간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왜? 그 돈을 못 벌기 시작하면서 와이프한테 미안해지고 나도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시점이 왔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쟤네들한테 붙어가지고 이러면서 살고 싶지는 않고, 내가 왜 쟤네들하고 이렇게 싸우면서 내가 이 짓을 해야 되지라는 것을 생각했는데, 걔네들이 좌파라고 해서 난 좌파는 아닌 것 같고, 걔네들하고 어떤 대립점이 있다 보니까, 그럼 내가 보수인가? 쟤네들이 말하는 너 보수지, 뭐 우파지, 뭐 그러니까, 그거는 개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그럼 내가 보수인가? 라는데, 우리 어른들이 하는 사람들이 보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패턴을 보면, 내가 봐도 그 사람들은 꼰대기 때문에 나는 보수는 또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진보 쪽에 가깝고, 왜? 대한민국의 모든 영화판이라든가 문화판이 개판인데, 이 개판을 제대로 만들고 시장주의로 가야 되는데, 좀 뭔가를 좀 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가야 되는데, 왜 그러지라는 어떤 반론가 없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영화계 내에서만 싸우고 10년 동안 싸우다가 결과적으로는 우파라고 하는 내 선배 세대한테 등에 칼을 꽂히면서 영화계에서는 이제 제가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떠나려고 했는데, 그게 10년 전입니다, 딱. 떠나려고 했는데 후배 한 놈이 찾아왔죠. 자기 영화 좀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게 방법을 좀 찾아달라. 그래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다시 시작을 하면서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어쨌든 이제 영화계에서는 힘들고, 그러면 내가 나를 우파라고 하니, 그때 우파 쪽에서는 이제 또 이제 몇 분이서 이제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나는 기사들을 보고 연락을 해오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만났어요. 방향을 좀 전개해야 될 텐데 이제 문화운동으로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흔히 말하는 보수 우파계에 와서 문화운동을 시민운동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가장 결정적으로 내가 자유우파다, 내가 자유진영 사람이고 난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그 답을 찾아내게 해주신 분이 예전에 자유기업원의 김종호 원장님이었습니다. 김종호 원장님, 연세대 명예교수로 계시고 지금도 열심히 경제를 전파하시는, 아주 쉽게 전파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저를 처음에 불러가지고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자유주의를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고, 그 자유주의를 공부를 하면서 내가 찾고자 했고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내 그냥 머릿속부터 가슴까지 흘러내리는 이것이 이 생각의 기준 잣대, 공부를 하진 않았어도 가지고 태어난 요 잣대가 바로 자유주의의 기반을 뒀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전에는 방종과 자유를 헷갈리긴 했지만 자유가 뭔지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싸웠던 게, 걔네들하고 타협해도 좋은데 그렇게 싸웠던 게 결과적으로는 내 자유에 반하는 것이었구나. 책임을 져야 되는 내 자유, 거기에 반하는 것이었고, 또 자유주의자들의 기본은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것. 내 자유를 뺏길 위치에 처해 있다면 과감히 나와서 싸우고, 어떤 미국식의 자유주의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자유라는 단어가 나한테는 그렇게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냥 난 자유주의자, 자유진영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우파란 말을 쓰지만 보수란 말은 그렇게 죽어도 안 쓰는 게 그거예요. 지금 우파, 대한민국의 자유우파는 보수라는 단어를 쓸 필요 없습니다. 그건 좌파들이 지금 이제 정권 20년 장기 집권 가면서 걔네들이 보수라는 타이틀을 가져갈 거예요. 우린 이제 혁명을 해야 되는 수준의 우파 진보의 모습을 띄우던, 아니면 미국식 자유주의자의 전형을 따르던. 미국식 봐봐요. 9.11 빵 터지니까는 막 전직 소방관들조차도 옷 다 입고 다시 다 출동하지 않습니까? 왜? 나라가 그렇게 공격을 받았다는 것은 내 가족을 공격한 거다라고 동일시를 하는 거잖아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행동하는 거죠, 바로. 근데 대한민국에 지금 우파라는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과연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그래서 저는 계속 던지는 겁니다. 내가 싸웠던 것처럼 불과 18년 동안 싸우고 있고 아직은 변한 게 더 악화되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나는 내 행동에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는 이유가 이 모든 것들이 내 자유, 내 아내를 지키고 내 후배들을 지키고 여기 있는 작당들 멤버들을 지키는 거다. 이 친구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마 좌파들하고 타협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우파 감독의 탈을 썼지만 시민운동을 진짜 전개를 하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나는 우파요라고 대놓고 이제 선언을 하는 1호 감독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영화계에서는 이제 거의 매장이 됐고 지금도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전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면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갓 영화를 하는 후배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창작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자유입니다. 표현의 자유.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 수 있는 자유.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할 수 있는 자유. 그게 좌파적 발언이든 우파적 발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선택은 그 영화를 보는 관객의 몫이어야 되고 그게 시장의 기본 논리입니다. 어렵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시장 경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조건에서라도 아니면 불평등한 조건도 상관없어요. 상업영화는 수백억짜리니까 큰 극장에서 걸리는 거고 독립영화는 조그만 거니까 조그만 극장에 한두 개만 걸려도 돼요. 어쨌든 그런 기회를 얻어서 뭔가 시장에 내 영화를 놓고 거기서 관객들이 판단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성공할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 시장 경제의 가장 큰 중요한 몫인데 안 하고 있었던 거죠. 못하는 거죠. 쟤네들은 못하게 하고 우파는 할 생각 자체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지나긴 싸움을 지금 20년 가까이 하는데 10년 동안은 좌파들하고 저는 열심히 싸웠고 이제 더 이상 싸울 건덕지가 없어요. 걔네들 욕을 하든 말든 안 바뀐다는 거 뻔해요. 10년 대 패턴 그대로 똑같이 욕을 하는데 하지만 지금 바뀔 수 있는 존재는 우파라는 겁니다. 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시작하면 그건 우파의 컨텐츠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저는 믿고 그리고 우파의 컨텐츠들이 이지의 문화로서 성장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이제 대두가 됐잖아요. 뭐 영상 컨텐츠, 뭐 우파 유튜브를 통해서 막 포화 상태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라도 도전해 볼 만한 타이밍이 됐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20년 동안 싸워왔던 것이 약간의 밑거름이라도 된다는 걸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싸우는 것에 대해서 후회는 안 합니다. 단지 아내를 고생시킨 것만 약간 후회를 할 뿐이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우파 감독이 됐고요. 우파 감독이 된다고 됐을 때 이득 보는 건 단 하나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후회되는 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나는 뭔가를 했어야 되고 그 했어야 되는 원동력이 내가 내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자유라는 그 단어 때문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행동하지 않으면 뺏기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비록 다 뺏기더라도 나는 끝까지 싸웠노라고 후손들한테 말할 수 있는 핑계라도 제대로 만들고 싶기도 하고 후배들한테. 그래서 저는 내 방송에서 최공주의 더 맛에서 자꾸 내부각성을 요구하고 우파 내부를 비판하는 이유는 자기의 자유는 결국엔 자기가 지켜야 된다는 것밖에는 저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교육 정규직한테 뺏길다 두렵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키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교육시키던가. 문화계가 개판이다 알면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돼요. 정치판이 개판이다 알면 여러분들이 바꾸셔야지 걔네들한테 바뀌라고 했자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 뭐 영웅이 나와서 지켜달라 바라지 마십시오. 내가 지켜야 됩니다. 제가 우파 감독이 되고 우파 감독이 될 수밖에 없었던 명분을 제공했던 것은 뭐냐면 내 자유는 내가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저는 우파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죄스러울 것도 없고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제발 나약한 모습 피하고 누군가 해주길 바라는 모습 절대 보이지 마십시오. 그건 자유우파가 할 짓은 못 됩니다. 보수들이나 하라고 하시고 자유우파의 사람들은 자기의 자유는 자기가 지키고 국내 1호 영화 감독인 저처럼
국내기로 우파 뭐뭐뭐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더러운 맛은 그런 세상이 올 때까지 계속 더러운 맛을 보여줄 생각입니다. 듣기 싫더라도. 감사합니다.